뭐 법률체계도 마찬가지죠. 법률체계, 군대용어로 보면 탑은 명령체계잖아. 법률체계. 그럼 전부 다, 어쩔 수 없는 행위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언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동사는 그게 명확한데 명사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망치, 뭐 칼, 뭐 니어한 도구를 항상 하고 있어요. 명사는. 그거는 그 명사 자체가 명령을 해야 돼요. 그 도구를 서게끔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자, 언어의 추열이 결국은 우리가 갖는 동작의 목적성, 동작은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우리가 하는 동작은 목적 없는 동작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행위는, 모든 동작은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하는. 근데 그 인간이 하는 동작의 목적성, 동작과 목적성이 내면화되면서 뭘 바뀌었냐면 단어하고 그 단어의 의미로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이 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어떤 동작도 의미가 있죠. 목적이 있잖아요. 동작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은 동작에 항상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동작의 목적이 중추신경 속에서 발현되는 것은 단어로 발현되고 단어에는 항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곧 동작을 의미합니다. 사과, 보통 사과라는 거죠. 사과를 먹는다는 것이 그 속에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동작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전체 오늘 서두 듣던 이 브레인이 뭐냐? 운동을 만드는 브레인 운동을 만들어내는데 그 운동이 결국은 동물 시스템은 시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연의 환경에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을 우리가 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자연에서 링크된 것에서 디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만이 디커플링 될 수가 있어요.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하고 우리 사이는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자연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언어를 쓰고 난 이유는 우리는 늘 진짜 자연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동물만이 만날 수가 있어요. 진짜 자연. 우리는 그 사이가 뭐가 되냐면 내면의 이 중추신경 시스템을 통해서 브레인에서 만들어지는 가상의 자연을 보고 우리는 그걸 가상의 세계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계로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흙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 없지만 여러분 100층짜리 빌딩을 지을 때 설계도 없으면 임파서블 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설계도의 본질이 뭡니까? 설계도의 본질은 무한히 변경할 수 있잖아요. 가구벤치 문을 어디에 열는가?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상의 음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의 종 속에서 벗어났고, 그 공간하고 시간의 종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대로 무한대의 변형 가능한 움직임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연하고 결별하는 그 형벌을 받았지만 그 반대로 또 우리가 획득하는 건 뭐냐면 가상공간을 통해서 자연을 무한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돼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운동성입니다. 운동성이 놀라운 차원을 획득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이 사진 한번. 제가 그래서 이걸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저 운동성이 느껴집니까? 이거 자코멘티 했던 한 2년 전에 이게 미술 사상 가장 고가로 경매를 붙였던 거잖아요. 유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운동성을 느껴야 돼요.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인간이 갖는 모든 걸 다 빼버리고, 그 운동성만 표출해줍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래서, 잠깐 얘기했지만, 전 지구적으로 우리 인류는 놀랍게도 4년 하면서 전 지구 70억 인류 전체가 모여서 그 운동성을 전 지구적으로 경합붙이는 게임을 해요. 그걸 지나시겠어요?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이야말로 집단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난이도의 운동성을 펼쳐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완벽한 무한에 가까운 운동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랩슨입니다. 꿈입니다. 꿈을 하면, 평소에 어떤 꿈을 하면 있어요. 심지어 날짜나 간단히 나잖아. 나는 정도가 아니고, 꿈에서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모터 센서리 플루슈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운동성이, 그러니까 완전히 무한대의 자유를 얻는 게 바로 꿈의 전형입니다. 심지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꿈이 있어요. 알레방수 이거 책에 보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꿈을 꾸는데, 낙하산 내려오면서 낙하산 줄을 타고 올라가요.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잖아. 근데 꿈에서는, 꿈이 가장 놀라운 건 무한대에 가까운 어떤 곡에서 오나도 놀라운 운동성을 그대로 가르쳐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건 뭐, 제시하는데, 언어하고 이 가상 공간으로 운동성의 무한대의 자유도. 이 문제는 아주 저는 인류라는 현상, 행성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현상이 아주 번지게 됩니다. 운동성이. 자, 쭉쭉 한번 볼까요? 자, 뭐, 한번 보세요. 우리 또 총일류 들이죠? 위에 또 두개를 쭉 올라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게 400cc입니다. 대략 350, 400 정도고, 우리 인간 태아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형태는 거의 같아요. 모델이 파랗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에서 인간으로 보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청강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브레인 크기가 그거보다 크게 안 자랍니다. 인간은 저기서 한 3배 정도 자라요. 그리고 1400cc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지능 정도를 첫 판주로 한 사람은 인류는 임신 기간이 한 21개월쯤 돼야 돼요. 일부 학자들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경우에는 거의 미성숙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답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배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말 유심들어서 했다. 태어나면 배 속에 있어야 돼. 배 바깥으로 나온 태어난 거죠.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게 될 정도면 21개월쯤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비하면. 근데 우리는, 완전히 그 브레인이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상징하고 은하고 다 연결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몇 달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물온이 너무 많아져갖고,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3도. 그래서 이 독약물이 막 포개져가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영상대로 하는데, 그 후로 생후 1년 동안에 가장 물온들이 많이 이렇게 정식이 돼요. 그것도 보세요. 챔판지는 나오고 나서부터는 브레인이 이렇게 자라지 않나 보시면 스테이지 이렇게 되는데, 인간은 나오고 나서 보세요. 미성숙 상태로 나오는데, 성숙된 상태에 태아까지 21개월 있는 상태하고, 반만 무르익은 상태로 나오는 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배 안에서는 감각이 있습니다. 물론 미각도 있고 그 냄새도 맡을 수가 있어요. 양수를 마시니까. 근데 리얼하지 않잖아요. 수중에 물고기처럼 되는 거죠. 물을 통해서 매개하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리얼한 자연스러운 자극 그대로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하고 천사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경 연결망들이 놀랍게 인간들은 다양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단백질 발현이, 전전주의 단백질 발현이 5배나 많아요. 이쪽 전체가 굉장히 액티브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막 한 50% 된 상태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야. 툭 튀어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리얼한 자연의 아주 자극적인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시각, 청각, 체감 얼마나 자극적인가. 안 그러면 물 속에서, 양수 속에서 받아들일 걸 바깥에 나왔고 공기 중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오버로드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막 급격하게 연결되면서 폭발적으로 한 살, 2살 사이 브레인이 이렇게. 결국 그것이 연결이 초기에 놀랍게 되기 때문에 보세요. 2살, 3살 때 애들이 말 배우는 거 보세요. 기적이잖아요. 하루에 보세요. 2살, 3살 때 애들 말 배우는 거는 지나치고 완전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 기적이 그냥 뚝 떨어져가 생긴 게 아니고 바로 이런 현상.
반만 연결되고 툭 나와갖고 나머지 반은 자연 속에서, 가족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링크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자, 네, 쭉쭉 한번 넘겨보세요. 네. 네, 쭉 한번. 자, 쭉 한번 보세요. 네, 지나니까 전체 자료를 보세요. 자, 이게 창목인데, 창목이 브레인이 요만합니다. 여기 1cm니까, 뭐, 가능해서 0.3cm도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먹장어입니다. 자, 이 고기 한 마리, 하나하나 주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화 순서대로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브레인 진화에서. 먹장어 때 브레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직선장, 요만합니다. 자, 그 다음 쭉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게, 경골로 몇 넘어죠? 예. 고기를 보세요. 네. 다시 쭉 한번 보세요. 자, 이 포관망울이 이렇게 커집니다. 포관망울. 네. 쭉쭉.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에서 양식으로 바뀌죠. 자, 도롱뇽쯤 되면 이렇게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포용으로 오면 브레인이 상당히 커지죠. 아직도 그 대립시에 굴곡은 없습니다. 파충류, 예, 조류. 조류는 짱땡이 있어요. 조류 되게 중요한데, 조류가 브레인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소위 말해서 VDR에서 등쪽 그 내실 주변에 이 능선이 생긴 이거가 선조천이었어요. 배사 강간이었냐? 그러니까 한 1970년도, 60년도까지는 저게 대대 기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거의 확정이 났는데 인간의 신기지라고 봅시다. 왜 그러냐면 특히 새들이 노래를 배우잖아요. 새들이 노래를 사투리로까지 배운다고요. 노래를 배우는데 매 계절마다, 짝짓기 계절마다 새로운 곡을 배워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학생장이 굉장히 많아고, 새의 브레인이, 안쪽에 이게, 거의 인간의 신피질에 버금가는 신피질이 확 이렇게, 맞닿아요. 조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습니다. 그럼 브레인이 계속 커지면 제가 이게 완전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하죠. 가장 많은 분이 이게 완전 커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몇 가지 더 되어 지나는 힌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잔해물에 연결한 코파스 필선이 잔해물에 연결 다발이 인간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그 잔해물에 연결하는 그 정도하고 대 전체 용량하고 비율을 따져봤더니 인간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간단 결론은 뭐냐 하면 브레인 무한히 크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인간보다 큰 브레인이 있어요. 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브레인이 실제로 뭐하고 직접 비례를 하냐면요. 몸무게하고 비례해요. 간단히 몸집이 굉장히 큰 코끼리나 돌고래는 인간보다 큽니다. 브레인이. 그래서 이쪽에서는 진화적으로 다룰 때 몸무게당, 킬로그램당 브레인 그 질량을 따져요. 크기를 따져요. 뭐냐 보세요.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많이 하면 이게 커져요. 개인가서 사실. 너무 이게 더 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동할 근육이 코끼리나 돌고래도 운동 근육이 많으면 그거 다 관장을 해야 되니까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 게 커지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 가지 그 도표들이 있는데 보면 전부 다 다리가 뭐냐면 몸무게 킬로그램당 브레인 그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인간도 챔판지가 선에서 물론 좀 벗어나긴 했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몸무게 다리로 이렇게 가는 그 트렌드가 맞아요. 네. 근데 인간은 전체 브레인에서는 그 트렌드가 맞는데 브레인 그 파트별로 보면 완전히 한 파트가 그 트렌드를 완전히 벗어나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 이쪽 전두엽입니다. 프리프리터 콘텍스. 특히 이거는 챔판지에 비해서 2배, 200% 엄청나게 이쪽 뒤쪽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챔판지나 우리나 이쪽 뒤에 감각, 시각, 청각, 체감을 다루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면적이 비율로 따졌을 때. 근데 이쪽은 2배나 정도. 이선이 바로 이선이 제가 냉기지나 운동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물리적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 앞쪽이 무슨 운동을 다루는 거예요. 브레인 좀 아는 사람은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 앞쪽은 거의 운동을 다루는 거예요. 뒤쪽은 감각이에요. 이쪽이 지난 200만 년 사이에 확 커지는 거예요. 물론 정밀히 말씀드리면 호모 에레가스테라 아까 제가 왜 그 두개골을 보여줬느냐 하면
자, 이거 잠깐 여기 정수리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정수리에 이게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네, 사실은 이게 평평산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잠깐 빼내주세요. 그렇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연결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소위 호모 페트랑쿠스라는 이 풀뿌리를 뭐 대략 200만 년 전에 두 종류의 호모종이 있었어요. 네, 큰 덩어리고. 이 풀뿌리를 먹었던 이 종들은 이거 특검육이 풀뿌리를 갈아야 되니까 이 객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특검육을 우리는 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닭다리로 오래 씹으면 여가 아프잖아요. 이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하종일 이 영양가 없는 풀뿌리를 갈아서 먹어야 되는 그 초기에 그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됐냐면 여거에 근육을 붙여도 모자라가지고 턱근육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거 한번 돌려주세요.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빼요. 턱근육 붙여 한 빼야 되겠어요. 이거 저거 뒤쪽. 네. 계속 하는 거죠. 이쪽. 네. 계속 뒤쪽. 더.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박물관 가면, 자연사박물관 이게 많아요. 두 개 올라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보이세이. 예. 로보투스란 말이 강건하단 말인데, 이게 뭐냐, 단단한 사람, 이게 왜 올라왔어? 이게 뭐냐면, 투구처럼 올라온 게 뭐냐면, 여기다가 특근육을 붙이는 거예요. 왜? 풀뿌리, 영양분이 뿌리 계속 가는 거야 되니까. 근데, 대략 200만 년 전에 이 종은 멸종했어요. 이게 위로 올라온 종이 멸종했어요. 그럼 우리 선조는 누구냐면, 호모 에레가스테르 종이라 해갖고, 하이나처럼, 소위 말해서, 동물, 그러니까 그 맹수가 잡아먹는 그 초식동물의 그 단백질 육식을 합니다. 하이나처럼. 수문하고. 네. 결국 이 단백질이 핵심이야.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결국은, 그래서, 잘 들었어요. 바로 이게 200만 년 전에 왜 중요하냐면, 200만 년 전에 우리 피질이 대략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보세요. 350cc에서 1000cc로 완전 접근해요. 천만년은 350cc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조금 나왔는데, 그러다 갑자기 1000cc고 이 브레인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어난 용량이 어디에 합당되는가 핵심입니다. 어디에 합당되느냐 하면요, 연합 영역에 합당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는 영역은 1차 영역, 1차 감각 영역, 2차 감각 영역이라는데, 이 연합 영역이 뭐냐면, 감각 연합 영역이 200만 년 전에 늘어났다고 보십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연합 영역이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시각, 청각, 체감을 함께 모아요. 그럼 당분은 안 그러냐? 잘 찾아보세요. 안 그래요. 개나 고양이는, 저 찾아보면 개나 고양이는 빛하고 소리에 반응할 뿐이에요. 한 대상을 구상을 해갖고,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 연합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 개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면 집에 있는 개가 이걸 보면 어떻게 느낄까? 제가 표현해보면, 뭐, 단단한 시커먼 막대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대기.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줘갖고, 야, 이거 뭐,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거 뭐지? 이라고 그러면, 그래. 마이크네? 이라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건 단단한 막대기라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심성들은 그렇게 느끼고요. 네. 우리는 이걸 막대기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마이크예요. 우리한테는 이걸 단단한 검은 막대기라고 이야기할 자유가 없어요.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드러나는 모든 것은 대상입니다. 이게 비꼬치기 이유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쓰는 순간 물 자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물 자체를. 네. 물 자체라는 게 찾아드는데 그 자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언어가 만들어낸 대상이에요. 그 대상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면요, 시각, 청각, 체감이 다 모여져야 대상이 됩니다. 연합 영역이 진화해 와야만이 대상이라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각, 청각, 체감, 연합이 다 모여진 것들이 소위 말해서 기억회로 들어가서 기억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에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오셔야 된다. 전두엽에 의식에 떠올 때는 그건 좀 상징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상징으로 돼 있어요. 서로 대상도 돼 있어요. 언어는 뭐, 저희가 마이크를 했을 때 보니까. 이거는 상징인 거죠. 언어는 상징이잖아. 상징인 거죠. 이게 무슨 철로 된 검고 당당한 이 실체하고 이거 마이크라는 단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아까 우주에 다시 한번 할까요? 절대로 연결이 안 돼. 이 물 자체하고는 연결이 안 돼.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실제로 자유가 없는, 자유가 아무 관계 없는, 네. 상징으로서 우리가 움직이는